자, 도나 머니 돈나 오늘 또 한 자리에 모여봤습니다. 우리 파인힐 이거 꼭 얘기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누구냐 너희들 자꾸 얘기하셔서. 파인힐 부동산 대표 조앤리.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구. 안녕하세요. 네, 선우앤 선우보험 대표 선우미숙. 안녕하세요. 아, 왜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얌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인사를? 시작이 그렇게 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평소 평소 하던 대로 해야지. 자, 그리고 KTN 방송국 대표 최은숙입니다. 저희가 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미국에 살면서 돈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 달가량 유튜브가 이게, 유튜브도 방송된다고 하나? 그럼 유튜브가 뭐가 된다고 해야지? 하여튼 유튜브가 유튜브 되면서 유튜브가 유튜브 되면서 업로드 되면서 피드백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피드백이 전문적인 얘기를 웃기게 푼다. 그런 얘기해서 그게 저희 목적이에요. 사실 저희 목표가 전문적인 얘기만 하면 재미없어 하고 그 해도 잘 기억이 안 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업된 분위기에서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 했는데 목표 달성, 일단 1차 목표 달성. 2차 목표 3만 뷰입니다, 여러분. 3만 뷰? 네. 3만 뷰. 지금 얼만큼 왔나요? 아직 멀었으니까 물어보지. 도와주세요. 지금 미숙이 언니 상당히 완전 온 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점검하는. 노력하십시오. 아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도와주십시오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좋아요와 네, 구독, 네, subscribe. 네, 해주세요. 아, 네. 요새 영어가 되고 있어서 골치 아파요, 요새. 왜냐면 제가 이 자막 담당인데요. 영어 너무 많이 좀 쓰지 마. 나 아주 그냥 신경질 나. 거의 내가 반이, 그거 반이. 되게 순화한 거야? 되게 줄여서 해잖아. 그게 조이스 줄이- 이름 바꾸려고요. 뭐라고? 유가라. 별명을 지어줬어요. 언니 유가라야, 유가라. You gotta do something. You gotta do. 일단 조이스의 유가라가 뜨면 이건 심각한 근데 emphasize 요거는 하는 알아. 거야, 그렇게. 조이스가 와인을 한 잔 피니시 해야 육아라가 나오지. 안 마시기로 했어. 이제 안 마시고. 그 자체는 돼야 나와. 그냥 안 나와. 자, 부동산이 핫한 시즌이라서 지금 부동산을 쭉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앤이 요새 화장하고 나오잖아요. 네. 아니, 너무 일하다가 막 달려와가지고 거울도 안 보고 찍어댔더니 손님들이 왜 그러고 나오냐 다들 그러니까, 그 예쁜 얼굴을 어쩌라고. 그거 편집으로 빼야 되겠어. 악플 달려. 그래서 요 바로 전편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집을 사기까지 온갖 생각, 그리고 지금 이 집을 살 때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조이스는 지금 집을 살 때인가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표정을 계속 짓고 있었어. 조이스 언니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게 부정적이야. 나도 집 샀다니까. 그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부동산 에이전트도 마음에 안 들어, 이용자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내가 부동산 에이전트도 안 사겠어. 이제는 뭐 이런지. 해보세요.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아니, 살 사람은 사야죠. 아니 그렇지만 이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걸 항상 덧붙이잖아. 그렇지. 이건 내 의견이다. 근데 너는 네 의견에 따라서 하고 네 상황에 따라서 해라.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동산으로만 우리의 은퇴를 준비하고 우리의 투자를 하는 건 옳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이제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바로 전해에 한섭 디비전을 다 샀단 말이에요. 여기 밀턴에서. 이거 가만 보면요. 이거 세 번째 합니다. 그분 얘기. 근데 그분이 살 때 제가 조지아는 별로 그렇게 안 오른다. 히스토리컬 그걸 다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베스트먼트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인베스트먼트 사고 이 사람은 그 자기 자산의 30%만 넘지 않게 하자. 그렇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플레이스가 그럼요. definitely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집을 사서 그 모기지를 계속 페이하는 것과 렌트를 하는 것과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렌트를 하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오래 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남는 것은 이게 집밖에 집값으로 없어. 페이하다 보니까 나중에 팔면 뭐 10만 불 넘게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forced saving이 되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게 언니 육아라예요. 그게 육아라야. 어쩔 수 없이 forced saving을 해야 돼. 그래서 진짜 경우에 따라 다르고 규모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나를 비롯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거요. 남의 눈 때문에 하는 거라든지 내가 필요치 않은데 하는 거라든지 모르고서 그냥 쫓아서 하는 거라든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다 유튜브 아니라 구글 하면 온갖 거 다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각 프로페셔널에 있는 사람들이 넘버를 그렇게 다 트위스트를 해요. 그거에 맞게. 그리고 우리 저기 서베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한 서베이를 믿고 쫓아갈 수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쓰는 그 무슨 퀘스천이냐가 뭐였는지, 이게 자기가 원하는 앤서를 다 드라이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게 사실은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나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인이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지. 이거는 그냥 우리의 피드백. 그 집이 어쩌면 그 내 자존심을 좀 나타내는 거가 아닌가. 이게 반드시 비싸고 뭐 멋진 집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내 집을 얼마나 깔끔하고 내가 정갈하게 가꾸느냐. 뭐 꽃이라도 좀 놓고 뭐 근데 20, 30, 40에 그런 시간이 어디냐고. 하면 되지. 나는 할 수 없다 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때 얘기했던 뭐 타운홈이나 컨도미니엄을 사는 거가 나름대로 그렇지. 그거를 가지고도 왜 못해요. 아니 꽃 얘기를 해서 그런 거고 인테리어로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요. 네, 깔끔하고 언니는 왜 얘를 깨끗하게. 그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조일선님 말은 구글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다 맞는 건 아니다라는 다 얘기를 맞는 하는 거는, 거잖아요. 다 맞는 게 그죠? 아니지. 뭐냐면은 자기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넘버 같은 거를 그렇게 다 만들어 넣어서 그러니까 트위스트 했다고 얘기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전문가가. 거기에 맞는 넘버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지. 그렇지. 반격이 없고 한 사람의 일방적인 데이터만 그 얘기만 들으면 막 거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막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그 골드 안 사는 사람은 바보 같고 이렇게 실제로 되는 거지. 이런 분이 그렇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20대가 집을 사는데 이제 컨트랙을 했어요. 컨트랙을 했는데 이 친구가 구글을 밤새 뒤진 거야. 오. 인스펙션을 준비하는 단계로. 그러면 인스펙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인스펙션에 뭐를 넣어야 될 것이며 무슨 퀘스천을 해야 될 것이며를 구글에서 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자기가 잠을 못 잤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집이 조금 오래된 집이었어요. 근데 오래된 집인데 오래된 집들은 주변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뒤에 있는 나무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수어 라인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지 뒤로 지나가진 않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그 글을 본 거야. 주변에 나무가 많으면 그걸 타고 나가서 부서뜨린다고. 수어 라인이 위험하고 뭐 이런 걸 본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좋은 집을 포기할 뻔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꼭 물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것만 보지 말고 의논을 하라. 네 에이전트가 있으면.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에이전트가 보기엔 이 집은 너무 훌륭해. 이게 돈을 벌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 사람 그 가구 홀어머니 모시고 그 다음에 남동생 둘이 더 있는 이 가구에 딱 맞는 가격에 좋은 위치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집을 루즈하면 또 다른 집을 그런 집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미스테이크일 거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다룰 때는 좀 전문가랑 상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들도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세 분의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의 CPA라든가 본인이 항상 일을 같이 하는 부동산이라든가 하고 정확하게 의논을 하셔야 돼요. 다만 어떤 포괄적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제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차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준비 과정을 마치면서 막 우리 다윤인지 우리 배 PD가 그 저기 진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집을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추천할 만한 웹사이트가 있는가가 그 질문이었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집을 사기 전에 에이전트도 전화하기 전에 그다음에 프리어프로벌 받기도 전에 그거부터 보시잖아요. 그 재밌어가지고 밤새 보시고 막 그거에 빠져 계시고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조현 씨는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요? 너무 재밌던데. 남의 집 보는 게? 네, 집을 본다는 게 그 빠져든다고 관심이 와, 많으신 진짜? 분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쩌면 하나는 홀릭에 들어가겠죠. 진짜?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끄떡끄떡한다. 부동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왜냐면 집을 내가 나 5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사겠어. 그러면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마이 드림 홈을 찾잖아요. 너무 잘 꾸며놔서 이런 집이면 좋겠어 하고 확 빠져든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컨트랙 딱 맺고 나면 이제부터 질로에서 보시든 레드핀에서 보시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쉐어를 하시라.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사진만 봐요. 안에 뭐 페인트 색깔, 뭐 데코레이션 해놓은 거,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셨어. 그럼 저는 뭘 보냐면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없는가, 전기줄은 안 지나가는가, 이 집이 내려앉았는가. 왜냐면 저희는 거의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단지 규모도 알고 주변에 유해 시설이 찾길이 있었는데 하고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만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차마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체크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저한테 보내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분의 성향이 보여요. 이 집 띵 하고 보내주시고 이 집 띵 하고 보내주시고 이분은 이게 좋은 거구나. 그죠?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가 딱. 그러면 그런 집을 이제 저도 맞춰서 찾아드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대신 거기에 나온 value 절대 안 맞습니다. 진짜?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이게 질로하고 레드핀은 프라이빗 섹터예요. 저희 MLS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퍼다가 나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초창기에는 질로는 가격이 오히려 낮고 레드핀은 높았어. 근데 리얼터닷컴은 리얼토닷컴은 누구 거야? 그게 MLS에서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리얼토닷컴이 더 정확하고요. 근데 요즘은 또 아퍼짓이 돼가지고 질로는 가격이 낮고 높고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 지금 MLS라고 말했는데 MLS가 뭐예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라고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제 집을 리스팅을 올리면 그게 이제 뿌려지는 게 MLS라고 해요. 옛날에는 FMLS도 있고 그렇죠. First MLS, 조지아 MLS, MLS 리스팅 해주는 그 회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다른 회사에 그러니까. 그렇죠. 에이전트들이 이제 올리면 그게 이제 그러면 퍼블릭에 어떤 그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든 아니면 어떤 프라이빗 그 단체든 뭐 회사인데 거기에 모든 부동산들이 자기네 리스팅을 올리죠. 모아서 올려주는 예, 돈을 내고 올리죠. 사용료가 있는. 그렇죠. 그거는 에이전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 억세스가 돼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거기 다 들어가죠. 그냥 질로나 레드핀은 이 프라이빗 섹터에서 뿌리는 인포메이션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프라이빗 섹터라고 말하는 애들이 그럼 MLS에서 인포메이션을 빼다가 곧다가 네, 가져가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인포메이션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치면 한 50 가져가고 나머지 50은 자기네들 인포메이션으로 채워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리얼터들이 돈을 내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리얼터들이 돈을 내고 리스팅을 올리죠. 진로우에다가?
아니 지금 진로 MLS. 얘기한 거야? MLS 말고 진로라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난 거기다 마케팅 No, 한다고 no, no, no. 하고 automatically 그냥 뿌려져요. 진짜 진짜 퍼다 맞는 거 맞는 거 같아요. 퍼다 날라요. 퍼다. 진로의 컨택이 그러니까 안 그게 맞는데? MLS하고 진로하고 레드핀하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돼 있지. 너희들이 우리 리스팅을 가져다가 써. 그렇지. 퍼블릭한테 뿌려 이렇게 되죠. 아니면 수하고 난리 날 텐데.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집을 내놨는데 그냥 진로에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절로 뿌려져요. MLS가 레드핀이나 돈을 그렇게 진로는. 버는구만 또. 그렇죠, 그렇죠. 그 방법으로 버는 거죠. 그 MLS 딱지가 붙어 있는 리스팅이 제일 제일 정확한 가격이라는 건가요? 정확한 가격도 이제 realtor.com이 이제 MLS 리스팅을 올리면 realtor.com이라는 퍼블릭 사이트로 이렇게 손님들한테 가는데 realtor.com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최근 팔린 6개월 이내의 기록들을 기준으로 에스티메이트를 해요. 근데 그게 제일 정확해요. 왜냐면 sold 된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질로나 레드핀은 자기네들 AI가 만들어내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FMS여도 그렇게 FMLS가 아니라 질로나 레드핀은 자기네들이 프로듀스하는 가격이 에스티메이트로 떠요. 그래서 질로 에스티메이트를 제스티메이트라고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 집을 팔겠는데 여기서 70만 불 나와. 그러면 70만 불인 줄 알고 저를 불러요. 근데 저는 이 단지에 최근에 3개월 안에 팔린 집들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럼 참고는 해도 되는 건가? 참고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MLS 정보가 그 50%이 글로 간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네가 더 한다는 거니까. 왜냐면 스쿨 인포메이션 이런 게 우리는 정말 아닌 스쿨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도. 근데 학구는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근데 진로에 있는 학교는 엉뚱한 학교가 거의 나온단 말이야. 근데 MLS는 보통 컨슈머가 들어갈 수 없는 없죠. 사이트예요. 없죠. 네. 그래서 realtor.com에 가면 그치. 똑같이 나오는 거야. 진로에서 아까 AI가 이제 그 제스티메이트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그래도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그렇죠. 어떤- 그거 진로에서나 레드핀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 뭐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집 코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에이전트들은 뭘 하냐면 단지마다 달라요. 똑같이 커밍힐에도 윈더미어가 있고 또 A라는 다른 작은 규모의 단지가 있는데 A라는 단지는 훨씬 규모도 크고 업스케일이야 집들이, 그죠? 근데 거기 팔린 건 거기 대상으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AI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AI가 그 보험 청구한 거를 그 리젝트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치과를 갔어. 그러면은 치과에서 이거 500불어치를 내가 고쳤어. 그리고 인슈런스 회사에다가 청구를 할 때 요즘은 그거를 AI가 판단을 한대. 사람이 판단을 하지 않고. 저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 정보에 합당하면은 된다 안 된다가 나오잖아. 그래서 디나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게 가능한가라고 했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어떤 분이 이가 칩됐어. 치아가 칩됐어. 그래갖고 신청을 했는데 디나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치과 의사도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이건 내추럴리 다른 거지 칩된 게 아니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치과 의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거 맞다, 이거 칩된 거다, 해야 된다 어필을 했더니 그 이유가 AI는 그 사진을 보고 다른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에 사진에 부합되는 거를 찍어서 이거는 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디나이가 된 거죠. 근데 사람이 보니까 칩된 게 맞는 거야. 융자도 그래요. 융자도 보통 처음에 조건을 다 집어넣으면 DU라는 걸 돌려요. 데스크탑 언더라이팅. 그게 컴퓨터가 하는 언더라이팅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융자를 왜 리얼 언더라이팅을 또 하겠어요. 융자 해줄 때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다시 기계가 한 거를 가지고 사람이 다시 확인 작업을 거쳐서 마지막 파이널 클리어 투 클로즈를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도 이기고 체스도 이기고 뭐 AI가 그러는 줄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의 입김과 손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웹사이트를 추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제 그 답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봐라. 그거를 트러스트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은 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박 PD가 이거를 꼭 다뤄달라라고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집을 사는 과정을 물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지난번에 이미 모계지까지 얘기가 나왔고 이제 계약 단계를 가야 되니까 그 계약 단계를 하고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집을 찾았어. 집을 찾았어. 이제 아주 우리 다윤이가 좋아하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해요. 프리어프로벌은 지난번에 얘기해서 프리어프로벌을 났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이제 있어? 오퍼를 써야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으니까. 이제 오퍼를 쓸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오퍼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계약금은 얼마를 할 것이고, 가격은 얼마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컨틴전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될 것 같이 하려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넣어야 되죠. 그래서 오퍼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공을 셀러 쪽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셀러가 그 공을 받아서 다시 우리한테 던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뭐 한 번만에 공을 딱 받고 그냥 사인해버리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제 오퍼, 카운터 오퍼,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카운터 오퍼. 이게 계속해서 바인딩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하다가 파이널리 둘 양쪽에서 합의가 됐어. 그러면 이제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카운터 오퍼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은 없어요. 100번을 해도 할 수 있어요. 양쪽에서 동의만 하면. 피곤한 일이다. 네, 피곤한 일이죠. 근데 보통 서너 번, 서너 번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억셉트가 되면 업셉트가 딱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부동산은 그 계약된 계약서를 변호사한테 보냅니다. 자, 변호사는 뭘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그 집에 한국말로 근저당 설정이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죠? 네. 린이 없는지. 그거 변호사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계약서를 융자하는 사람한테 프리어프로벌 받은 그분한테 보내서 자, 융자 시작하세요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 이렇게 변호사가 하는 일 진행되고 있고 융자는 융자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인스펙션 해야죠. 그러니까 계약이 딱 진행되면 손님들은 아 이제 다 됐네요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바인딩이 되면 50% 된 겁니다 말씀드려요. 네, 나머지 50%는 지금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스펙션을 해서 그게 제2의 니고시에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제2의 협상. 첫 번째는 이제 오퍼 넣고 카운터 오퍼 한 게 첫 번째 협상, 두 번째 협상은 인스펙션 끝났을 때 하는 협상이 두 번째 협상인데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안 되면 깨지는 거야, 이 딜은. 지금까지 요 최근 얼마 동안은 에즈이즈로 그냥 막 사고 팔고가 됐어요. 에즈이즈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제 손님은 에즈이즈로 사신 분이 없어요. 하여튼 터프해. 인스펙션을 해서 문제가 있어도 그냥 사려는 거지. 셀러가 갑이니까. 제 집 살 때 보니까 그렇게 인스펙션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뭐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니고시에이션 해가지고 가격을 깎았더라고요. 그건 언니는 좋은 경우다. 요새는 그렇게 가격 깎고 이러는 게 안 된다고 지금 최근까지 들었었는데. 이제 언니 집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그 수영장이 있었고 수영장에 이제 인스펙션 결과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인스펙션 리포트가 나오면 이제 저희는 거의 이제 부동산 한 지 오래돼서 인스펙션 리포트 나오면 이거 토탈 고친데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게 숫자로 나와요 거의. 근데 이제 언니 집 같은 경우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장의 모로나 이런 게 오리지널이야. 그러면 그거 하는데 이 수영장에 관리했던 회사에다 또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그 인스펙션에 나온 페이지, 수영장에 관한 페이지를 보내줘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 이거 보고 너 얼마 에스티메이트 줄래?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나온 내용대로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 맥슈얼 해야 되는 부분은 컨트랙터들한테 보내는 거야. 그 페이지만. 그걸 보시고 답 달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게 토탈 5,000불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저는
셀러 쪽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깎자는 이 의도로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안 먹혀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인스펙션에서 나온 아이템을 전부 다 써서 이렇게 고쳐주고 언제까지 고쳐주고 licensed, insured, professional contractor한테 이걸 다 고쳐달라고 보내. 그러면 이제 네가 고치지 마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셀러는 보면 자기 집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이제 리얼라이즈가 되면 이제 사는 동안엔 몰라. 이제 그렇지. 약간 프릭다웃이 되죠. 그렇게 아주 그냥 장황하게 써서 보내면 프릭다웃이 되잖아요. 이제 그때 셀러가 나이도 많고 또 다 고쳤는데 바이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in lieu of the repairs, 수리 대신에 만약에 돈으로 줄 거면 요만큼 줘. 돈으로 줄 거면 12,000불을 내놔.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셀러 에이전트가 전화 와서 이제 저랑 얘기를 좀 하다가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더라. 그냥 웬만하면 해라. 이렇게 이제 좀 눌렀지. 그랬더니 이제 셀러 에이전트가 셀러한테 잘 얘기를 해서 고스란히 사인하고. 이야, 그것도 깎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11,000불을 깎았나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격으로 깎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언니가 직접 사람 써서 하면 한 5,000불 미만으로 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이죠. 미국 사람이지 저쪽이.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고치면 내가 원하는 컨트랙터가 일하는 걸 봐가면서 그렇지. 얘기 들어가면서 고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게.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인스펙션이 끝나서 인스펙션에 따른 이제 뭐 네고시에이션도 끝났어. 그럼 그 다음 단계.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융자가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융자가 감정을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감정해서 감정가 나왔나 확인하죠. 만약에 감정 컨틴전시가 있으면 감정이 안 나오면 이거는 다시 협상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감정 컨틴전시가 없으면 내가 돈을 더 넣든지 해야죠. 네. 그리고 나면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이거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감정은 주위에 있는 뭐 그 비슷한 집들하고 네. 비교를 했을 때 이 집이 30만 불 가치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내가 살 때는 요즘 같은 때에 40만 불에 산다고 했으면 융자하는 그 은행에서는 야, 30만 불 가치밖에 없으니까 나는 30만 불만 빌려줄 거야 라고 하니까 그 10만 불의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어가 다시 더 얹어야죠. 바이어가 그걸 캐시로 어딘가에서 마련을 해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냥 반대로 융자에서는 50만 불 해주겠다고 했는데 집은 뭐 42만, 45만 불이야. 그러면은 카운터 오빠 때 더 나오는 거는 웰컴. 그냥 just 너무 좋지. welcome. 별로 없어. 셀러가 이 사람은 이만큼이나 더 융자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얹어서 아니 그건 융자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의 가치의 문제야. 더 높은 가치의 집을 사는 거는 은행이 돈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잘 사네 이 바이어 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지 더 뭐 다른 베네핏을 주는 건 아니지. 셀러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고서는 이 사람은 이만큼 융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값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감정가라는 게 집을 사려는 사람의 크레딧을 감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의 가치를 감정을 하는 거라 이 집이 30만 불 가치밖에 안 된다. 그런데 너는 왜 40만 불을 주고 살려고 그러느냐? 지금 다윤이 오피니언은 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집을 컨트랙을 했는데 이게 40만 불을 했어. 근데 감정을 했더니 45만 불이 나왔어. 셀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셀러는 억울하지. 셀러 입장에서는 내가 더 받고 컨트랙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싸게 했나?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 물 건너 갔어. 이미 끝났어. 그거는 칼자루가 바이어한테 있는 거야. 네. 그게 내 생각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감정 가격이라는 게 은행에서 융자를 줄 때 그렇게 감정을 하는 것이 만약에 just in case 이게 융자 그러니까 모기지를 못 낼 경우에 이 사람들이 마켓에 내놓고 다시 팔을 때 적어도 그렇지. 이것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가요? 그거는 아니고 융자 감정 가격은요 일주일 오늘 한 거 다르고 내일 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그 하는 시점 딱 그 시점에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지
나중에 되파는 거하고는 상관없죠. 아니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 언니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의도가. 나도 그 의도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은행에 돈을 빌려주려면 담보가 이 집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은행에서 이 집을 그 이제 지금 모기지를 못 내고 주인이 그냥 나자빠졌을 경우에 이 집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가치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때 가서 가치가 또 달라지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요 순간에는 그렇지.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그렇다는 justify 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지금 라이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justify 그 하는 거지. 감정을 낼 때는 이제 집을 그 지역에 몇 가지 이렇게 뭐 comparable 하잖아요. property를 그 감정서를 보면은 한 6개를 그죠. 해요. 반경 1마일 radius or 많게는 3마일까지도 없으면 가는데 1마일 안에 요거랑 같은 비슷한 comparable을 찾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이 집에 비해서 베이스만 있으니까 그렇죠. 뭐 플러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왜 좀 좋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렴한 집들이 있는 동네에 비싼 집이 있으면 힘들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게 그렇게 비교를 해서 그 집값을 억울할 매기다 때도 보니까 있지. 억울할 때도.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뭐 한 10년 전 얘기인데 쫓아갔어요. 감정 나오면 제가 가서 컴스를 내가 뽑은 컴스를 주는 거야. 내가 셀러 에이전트야.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감정가가. 그러니까 내가 리스팅 에이전트인데 그냥 참고하라고 이러고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컴스로 쓰면 여기에 감정가가 안 나오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셀러 에이전트가 또 해야 돼요. 지금 컴스라고 말한 게 뭘 얘기해요? 그게 comparable 하는 거. 예. 그게 이제 만약에 1,0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어 내가 막 땅도 넓고 근데 동네 집은 다 50만 없어. 불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진다는 거지. 왜 심각해요? 아니 그냥 자기는 말도 타고 다니고 이러려고 넓은 땅에 성 같은 집을 졌는데 나머지는 다 50만 불. 감정가가 1마일 안 3마일 안에 1,000만 불짜리 집이 없는 없어서. 거야. 그래서 감정서 안에 보면 스퀘어풋 땅 얼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우리가 집을 살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सब디비전 안에서 비싼 집을 사면 안 된다. 그래, 싼 집을 사야 돼. सब디비전 안에서 평균치나 싼 집을 사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सब디비전 감정가나. 안에 그 싱글 하우스도 있고 타운 하우스도 있잖아. 그거 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잖아. 거기서 타운 하우스 사는 건 좋지만 이쪽은 좋지 않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하는 이제 거지. 이런 감정이나 집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영향을 주는 게 옆집이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런 말이 얘기를 안 하지. 맞는 게 타운홈하고 싱글은 따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컴플렉스를 많이 져요. 싱글하고 타운홈을 같은 단지로 짓는 게 한국 유행이에요. 같은 데모 같아요. 정말 많이 짓더라고요. 예, 아니 요즘은 한국 다- 같은 데모에 왜 우리 단지 가치를 아니 근데 떨어뜨리냐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아니 지금. if for you 집을 산다고 쳐.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사겠어요? 싱글 하우스를? 나는 안 사. 싱글 하우스 사겠어? 솔직하게 나는 안 사. 나는 안 사. 그런 싱글홈하고 타운홈하고 섞여 섞여 있는데 난안 사. 근데 요즘 뉴 컨스트럭션들이 근데 그런 진짜, 데가 되게 진짜 많아요. 많아. 되게 그냥 많아요. 타운하우스가 이제 싫어졌어. 그냥 그렇게 언니 HOA 때문에 아니야 그 드라이빙 파킹 못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완전. 열받았어. 열받 안 맞게 생겼어요. 자, 다시 고백 자, 그래서 감정이 끝났어. 그럼 이제 아주 평화롭게 잘 끝나서 이 가격이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파이널 론 어프로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준비했던 융자가 다 승인이 다 나면 그게 90% 거기까지 잘 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별 문제가 뭐 셀러에 타이틀에 문제 없다 그러고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변호사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송금하세요. 다운페이 하실 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그 사인할 서류 다 받고 해서 한 장 큰 그 한 세틀먼트 스테이먼에 요새 세틀먼트 스테이먼이라고 안 부른다. 클로징 디스클로저. 그러니까. 그랬고 CD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언니 우리 옛날 사람이에요. 네. 나 그거 뭔가 바꿨어 쓸데없이. 근데 캐시로 하면 클로징 디스클로저는 말 안 써요. 세틀먼트 스테이먼을 쓰고요. 스틸. 융자가 끼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한 페이지 안에 바이어 셀러 바이어가 지금 몇 퍼센트 융자고 이자 얼마 받고 그걸 다 알았어. 근데 이게 프라이버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미스터 오바마가 바꿨죠. 오. 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자. 야, 오바마 대통령은 왜 그렇게 막 디테일하실까? 디테일하잖아 그 사람이. 디테일할 수도 있어. 왜냐면 저쪽에서 돈 얼마 갖고 가는지도 다 잘 보니까. 네.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이거 뭐 캐시로 몽창 다 갖고 가는지. 아니 왜? 근데 아니 그게 기분 나빠? 그거는 보여 지금도 스틸. 보여요? 스틸 세라마 스테이먼에도 보이는데 세라마 스테이먼 안 봤어. 그냥 only closing disclosure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융자를 받는 바이어의 프라이버시를 프로텍션 하자는 와우, 뜻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따로 셀러 CD, 바이어 CD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알타 CD를 만드는 과정으로 하고요. 와. 캐시는 그냥 한 페이지에 세러먼 스테이먼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변호사가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클로징 준비. 그래서 클로징 전날 그걸 다 만들어서 바이어 셀러한테 다 보내주면 이제 바이어 셀러 보고 안에 뭐 잘못된 숫자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클로징 당일날 아침에 보통 그 집을 한 번 더 가서 보죠. 마지막 파이널 파이널 워크로. 워크루를 그래서 고쳐놨는지 보고 뭐 아니면 내가 집을 처음 봤을 때하고 뭐 바뀐 게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클로징 가서 사인하면 그게 100%예요. 클로징을 사인을 만약에 오후 3시에 했어. 그러면 내 집이 그 오후 3시부터인가? 그렇죠. 다음날부터가 예, 아니라? 그런데 보험은 그날부터. 예, 뭐라는 거야 언니? 보험 무슨 보험? 집보험 집보험 12시 01 그날. 부터 AM. 든다고. 그럼 그 보험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 집보험. 갑자기. 집보험이 왜 필요하다니요. 내 집인데. 아니 언니 내가 한국에서 바로 왔어. 이게 뭐냐면 당연해. 아니 참네 내가 진짜 아, 참네. 갑자기 열받네. 언니만 당연해요. 내가 지금 한국에서 왔어. 다윤아 너 집 사면 보험 드는 거 알고 있었니? 저는 렌트밖에 안 해봐서 거봐. 렌탈 플리즈. 나 콧소리 나오게 하지 말아요. 보험은 이제 융자를 할 때랑 융자를 안 할 때랑 뭐 나눌 수도 있지만 결국 같은 보험이에요. 근데 이제 융자를 할 때는 융자 회사에서 집 클로징 하기 전부터 보험 달라고 막 맞아요. 하시고 그러니까 맞아요. 화재 보험 얘기하는 건가요? 화재 그렇죠. 라이빌리티가 섞여 있는 보험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말하는 라이abili티는 어떤 거가 책임보험이니까 이제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집 건물에 대한 보험이에요. 이제 내 프로퍼티지 건물과 그 안에 들어있는 내 재산 보험.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재산 보험이죠. 이제 그게 화재가 날 경우 아니면 뭐 토네이도로 집이 다 날아갔을 경우 또는 홍수가 났거나. 홍수는 커버 안 돼. 그렇죠. 플러드 인슈런스는 따로 있어. 워터 따로. 데미지가 났거나 그러니까 뭐 토일렛을 뭐 넘쳐가지고 마루가 나상한 건지 이렇게 됐거나 비대. 또는 냉장고에서 물이 나갔고 뭐 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냐면 2층에서 텁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아래층으로 흐르는 거. 비대를 여행 비대 소리 가면서 5번이나 했어 지금. 여행 가면서 안 잠그신 거야 비대를. 안장고도 그런 놈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게 burst out이 돼가지고 집 전체가 다 그냥 천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언니가 아는 비대는 좋은 비대고요. 미국 그 홈디포에서 사는 비대는요 옆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잖아. 그걸 열어놓은 거지. 아무튼 whatever. 그 집 건물하고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 내 재산 그거를 커버하는 게 프로퍼티 쪽이에요. 프로퍼티.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라이어빌리티는 뭐냐면 그런 사고가 안 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헛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치우려고 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집 뒤뜰에다가 놔뒀어. 근데 옆집 애들이 막 놀고 우리 집 놀다가 그걸 막 열었다 놨다 막 하다가 속에 쏙 들어갔어. 근데 잊어버렸어. 이거 좀 실제 얘 같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 얘가 여기서 죽었어. 어머나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냉장고 안은. 자 그러면은 보험이 없다고 쳐봐요. 누구 책임이에요? 집주인 책임이지. 그런 라이어빌리티예요. 내가 집 주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라이어빌리티를. 개도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걔는 뭐가? 특히 다른 사람 물었어. 진돗개. 그럼 걔도 보험을 들어? 아니요. 그게 집보험에서 아니라 걔도 집보험에서 돼요? 네. 내 개가 내가 키우는 개가 이렇게 가는데 리슈를 안 할 경우 있죠. 리슈를 안 했어. 그런데 리슈를 했어도 그래요. 얘가 이제 입마개를 안 하고 가다가 누구를 물었어.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거는 저희 언니의 뭐 이렇게 관계가 언니 그러니까 거기에요. 거기. 이분이 집을 샀어요. 보험이 없었대. 그걸 몰랐나 봐. 그리고 이분은 리코스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집이죠. 집도 크고 그랬는데 집안에 있는 진돗개가 나가서 막 놀다가 누구를 물었는데 남자의 굉장히 귀중한 발톱을 물은 거예요. 불구가 된 거네. 당했겠죠. 술을 당했지. 그래갖고 갑자기 리코스토어 처분하고 뭐 수받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났죠. 집안이 네. 폐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어. 여기서 퀘스천. 진돗개가 집 안이 아니라 공원에 놀러 가갖고 물었어도 똑같이 보험으로 내가 내 프로퍼티잖아. 그래가지고 핏볼이나 네. 쪽제비나 이런 게 집에 있으면 보험을 안 안 들어줘. 들어줘요. 내가 이제 이사 들어올 때 보험을 들을 때 어떤 개가 이제 물어요. 훨씬 다 물어요. 그럼 뭐 핏불이 있다 아니면 또 뭐 이 큰 개들 있잖아요. 위험한 개들. 그런 개가 있다 그러면 보험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보험을 들고 나서 나중에 개를 샀으면 후보장에 있나를 또 봐야지. 사실은 굉장히 그 그레이 에어리아인데 에이전트가 이제 물어보면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네. 근데 에이전트가 안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넘어간 있지만 거야. 어찌 안 됐건 물어보고. 간에 그렇게 그 위험한 개를 있을 때는 프로텍션을 해야 프로텍션 된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펜스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보험료도 더 올라가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약간 프로퍼티하고 그 라이어빌리티가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집보험이에요. 맞아. 그러면 이 보험을 내가 집을 계약을 하고 클로징 데이트가 가까워오면은 내가 알아서 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융자를 하게 되면 이제 융자 회사에서 막 보험 들어오라고 제촉을 하니까 들어서 거기다가 보험회사에서 보통 보험이 보험 안 떨어져 에이전시에서 있으면 클로징 못 해. 그럼요. 그러면 보통 부동산이 보험을 소개해주나? 아니 왜냐면 다윤이가 집을 살 때 다윤이가 보험회사를 어떻게 알아? 지금은 알지. 선우미숙 사장님한테 전화해야지. 근데 어떻게 아냐? 한국 사람들은 융자할 때 보면 융자하는 회사에서 주로 알아서들 그래요.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손님들한테 어드바이스 하는 게 내가 혹시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어. 그럼 번들로 하시면 조금 디스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보험을 어디에 들고 있는지 얼마를 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 돼 일단은. 그래야만 클레임이 나면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레임이 나는데 뭐 집에 물이 샜어. 근데 내 보험이 어디 컴퍼니인지도 모르고 에이전트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이러면은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맞아. 그렇게 무관심하신 분은 뭐 그냥 융자에서 알아서 들어줬는데 누구지? 나중에 찾아서. 대부분 그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나도 게 뭐냐면요. 굉장히 비싼 집을 갖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라이어빌리티를 융자회사에서는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될까? 싸게 할까? 그래야만 몰기지 자체가 싸지니까. 페이먼트. 왜요? 보험은 뭐 거기서 자, 내나요? 몰기지 페이먼은 프린시플 앤 인터레스트 그리고 텍스 앤 인슈런스예요. 맞아. 그러니까 인슈런스도 그 보험 몰기지를 너무 높게 하는 큰 팩터니까 뭐 한 달에 몇십 불이라도 싸면 어쨌든 사실 손님들한테 괜찮아. 나쁜 건 아니지. 싸게 해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커버리지를 헐겁게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나도 그냥 예를 들어서 디덕터블을 뭐 1,000불 대신에 그렇지. 3,000불로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빌리티를 뭐 30만 불 대신에 10만 불로 한다든지 자 그런데 집이 크면 클수록 이게 내 재산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로이어의 수나라 아닙니까? 돈이 많을수록 수가 잘 걸리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건이 나면 재산 조사를 빠바박 하면 이제 타겟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라이빌리티가 10만 불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적어도 30만 불짜리 인슈런스를 들어놓고 라이빌리티를 그래 놓고 엄브렐라 팔러스라는 거를 반드시 들어놓는 걸 우리가 레커멘드 하죠. 재산이 많으면 엄브렐라. 엄브렐라 팔러스는 라이어빌리티만 자동차 인슈런스 집보험의 라이어빌리티만 100만 불 또는 200만 불까지 인슈런스를 들어놓는데 얼마 안 돼요. 1년에 뭐 200불, 300불밖에 안 돼요. 진짜? 엄브렐라를 해도 그러니까 에디셔널로 내는 돈이 더 내는 거지. 집보험 자체는 요새 많이 비싸졌죠. 아니 지금 내가 잠깐 언니를 이렇게 쳐다본 이유가 뭐냐면은 평소에는 말이 느리시거든요.
오늘 좀 빠르세요. 아니 보험 얘기 나오니까 완전히 날개를 다시네요 입이. 수도꼭지 같아요. 진짜다. 와. 야,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 얘기가 나오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 나도 몰랐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보험 설명보다 나는 꽂힌 게 뭐냐면 언니가 약간 분개하시는 느낌? 여기가 맨날 이제 분개하는데 그러니까. 분개하신 느낌이 뭐냐면 제발 싸게 하지 마세요. 알맞게 하세요라는 거를 강조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융자를 끼지 않고 융자를 안 하고 캐시로 사신다고 하더라도 집보험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아, 캐시로 살 때는 그러면 이거는 필요 서류가 아니니까? 아니지만 내 프로텍션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전 바보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나는 어느 날 누가 내 집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찾았는데 보험이 죽어 있는 거야. 보험에서,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보험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그럴 거 아니야. 정신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뉴를 내가 알아서 못해.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에이전트들이 리뉴 할사가 됐습니다라고 뭐 노티스가 와요. 전화가 오든 뭐가 오든. 그러면 그냥 돈을 보내는 거로 땡. 그렇게 되지. 왜냐면 이게 뭐 1월에 하나, 2월에 2개 막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안 왔어. 우리는 절대로 메일을 미스하는 경우가 없어. 근데 안 와서 보험이 없는 채로 1년을 있었더라고. 사고가 안 났었길래 다행이지. 망정이지. 그 이제 비즈니스 프로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페이오프를 한 거예요. 페이오프를 한 빌딩이었어. 그러니까 인슈런스를 그치. 요구를 안 했기 인슈런스 요구 안 렌더가 한 상태로 있었으면은 바로 연락.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렌더가 있었으면 렌더가 또 계속 내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게지를. 근데 이게 렌더가 처음에- 내는 보험은 엄청 비싸요 또. 근데 그거를 맞아, 그럼요. 캐시로 샀다? 캐시로 샀으니까 처음에도 그냥 없었지. 아니 있었어. 처음에는 우리가 신경을 썼단 얘기야. 처음에는 부동산에서 이거 보험 드세요. 그래서 들었어. 근데 우리 스스로가 리뉴를 하는 날짜를 전혀 신경을 안 쓴 사이에 이게 그냥 있었더라니까요. 그냥 있었다가 나중에 팔려고 정말 그랬더니 인슈런스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옛날 클로징 서류를 뒤졌는데 다행히 거기에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게 이제 클로징인데도 론을 안 했으니까 없을까봐 되게 걱정을 했어 사실 그 당시에. 근데 다행히 남아있어서 전화를 해서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른 그 이제 우리 내 프라퍼리가 그 인슈런스에 들어있던 거 다 뺐어요. 열받았어. 열받았지. 팔로업 서비스가 안 된 거지. 안 된 거죠. 화가 나서 어떻게 믿냐. 다른 것도 들어 있었던 거야 그 에이전트에. 근데 다 빼서 딴 데로 다 옮겼어요. 그 이유가 그거였어. 팔로업이 안 됐다. 근데 왜냐면 내가 그 집에 살거나 이러면 또 모르는데 이제 그건 완전히 비즈니스 프로퍼티였고 나는 기억을 사실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일이 다 그걸 날짜별로 데이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다 보면은 에이전트를 믿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워커스컴도 마찬가지야. 이게 리뉴 하세요라고 전화가 오면 그때서야 화들짝 맞아. 리뉴 해야지 이러지. 리뉴 이러는 비즈니스 오너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슈런스 에이전트들은 엑스데이시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리뉴가 되는 뭐 집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나 이런 리스트가 쫙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빵빵빵 뜨겠지, 그쵸? 팔로업을 하죠. 근데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그 집보험에 대해서. 근데 이제 프로퍼티 쪽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도둑을 맞잖아요. 그럼 도둑이 와서 뭘 훔쳐갑니까? 귀중품을 훔쳐가죠. 주얼리. 주얼리. 그래서 가방도 훔쳐간대요. 가방도 물론 훔쳐가는데 이제 제일 속상해하는 게 주얼리예요. 뭐 그치. 반지 하나에 2만 불인데 없어졌다. 뭐 목걸이 뭐 Who 어쩌고 knows? 저쩌고 2만 불인지 2천 근데 불인지. 보통 그 집보험에 들어있는 주얼리 커버나 아니면 캐시 커버나 이런 거는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따로 들어야 되죠 그거를. 그래서, 가격 책정돼서. 캐시나 이런 거는 아니고. 어차피 뭐 따로 해주지도 않고. 근데 주얼리 같은 경우는 따로 듣는데 아이템화이즈를 한다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프레이저를 따로 감정서를 따로 받아서 이거를
홈오너 인슈런스에다가 따로 얹어야 돼요. 그럼 물론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차지를 하지만 나는 편하죠. 그렇지.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냐면 그거는 mysterious disappearance까지 돼요. 닦이고 다녀, 닦이고 다녀. 도둑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 근데 없어졌어. 없어졌어. 청소하는 사람 없어요. 의심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의심해도 자원은 어쨌거나 없어. 없어. 그럼 클레임하면 나오죠. 근데 반지 그렇구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일 경우에 살 때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 살 때 이거 보험 들으라고 말을 하더라고. 살 때 그 보험이 그 보험 아니야 지금 말하는 그 그건 보험에 모르겠어. 애들 근데 되는 거. 왜냐면 알이 빠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그것도 종종 mysterious. 있대. 예. 그게 지금 그게 미스터리였어요. 그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디 부딪히고 이러면서 이게 알이 빠져서 어느 날 봤는데 어? 이거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근데 그것도 있다고 맥스가 있지 않아? 캡이 있지 않아? 맥스 없어요? 아니 이거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잖아. 엘리자베스 그 어마운트에 테일러 따라. 반지 봐봐. 그런 거 어떻게 맥스 있으면 어떻게?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도 짱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 얘기가 중요하지. 이게요. 그 아이템화에서 하는 거를 자꾸만 클레임을 해보세요. 수상하지. 이제 이게 보험 사기가 돼요. 그렇지. 수사 들어가지. 수사 당장 들어가죠. 잘 들어가지. 이게 이제 보험회사도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이게 있어요. 그래서 SIU가 떴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와달달달. FBI처럼 그런 거지 뭐. 그건. 그래서 한 번 들어갔는데 두 번째 또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레드 플래기 딱 뜨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세 번째 또 들어왔어. 이러면 틀림없이 잡아야 돼 이거는. 이건 상습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어쩌다가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가 보험을 드니까 그런 거는 괜찮지만 상습적으로 이용할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집보험에서 저런 게 다 커버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 진짜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보험 회사에서 열심히 팔로업을 해주지만 사람이라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좀 다 알아야 돼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럼요. 기억 못하니까 요새는 보험 회사마다 어로 리뉴얼 돈을 그냥 어로매틱리 빼가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그걸 셋업해놔. 그러면은 저절로 되겠지. 근데 나는 구글 캘린더에 이제 2달 전에 다 해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식으로,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어. 구글 캘린더에다가 2달 전에다가 이열리로 나한테 이제 이게 노티스가 뜨게 다 해놔서 이제 뜨지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좀- 그때 당하고 나서 내가 한 거지 당하기 전에는 생각도 안 그렇지. 하고 있었지. 힘들하죠. 다 좀 개인들이 좀 더 알고 있을 필요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있어요. 보험이 집보험이 필요하다. 클로징을 할 때 특히 융자할 때는 이거는 그 필수다.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지금 그 효과 아니 그 언제 뭐 효능 뭐라 그러지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다라고 할 때 아까 Effective date. 그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 유효 시점. 유효. 야. 나 미국에 오래 살아갖고 별 효능 산소리 다 하네. 효는 알겠는데 그 다음은 몰라. 그러니까. 효력 발생 시점. 그러니까 영어로 이펙티브가 맞아. 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됐어. 그런 게 그게 지금 아까 클로징 데이트랑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클로징 데이- 시간이랑. 데이는 똑같고 대인은 시점, 똑같고, 시점이. 시작이 클로징 하는 그날 새벽 12시 01. 그 얘기는 클로징은 오후 3시래도 그날 오전 12시니까 만약에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거는 내 책임이네? 그 집 책임이 아니라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사람도 그날까지는 취소를 안 하겠지. 취소를 안 할 거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보험회사끼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 보험회사실은 그날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집 보험이 뭐 화재든 라이abili티든 그 말 하니까 생각인데 그래서 보험은 이거는 선호 사장님이 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제가 언뜻 들었는데 어. 귀가 쫑긋한 게 그래서 보험은 오버랩을 시키는 그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들어서 언제 끊는다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있더라도 겹치기를 하는 게 안전하다. 안전하긴 한데 보험회사는 양쪽에서 돈을 받네. 양쪽 회사가. 하거든요. 어쨌든 어차피 나보다 돌려주지 않아. 어차피 집보험은 날짜 계산이에요. 날짜 계산이라서 네, 그렇게 좀 비싸졌어요. 어우 진짜 비싸 보험료. 지금 뭐 1년에 뭐 2,500불 이러니까 계산해봐요. 360이 얼마죠? 하루에?
근데 이제 라이어빌리티나 화재 보험이 있어야 되고 이게 토네이도라든가 뭐 어떤 자연 재해도 홍수는 완전히 플러드 보험은 다른 얘기지만 자연 재해도 커버하고 심지어 집에 이제 물이 넘쳐서 아니면 변기 넘치는 진짜 많아요. 2층 변기 넘치는 일. 목욕탕 넘치는 거. 그럴 때 고치는데도 보험이 다 커버를 해준다. 지금 뭐 도둑 맞은 것도 커버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시고 다른 시간이 있을 때에 좀 더 커버를 하는 거로 하겠어요. 좀 더 커버를 하는데 요거만 얘기를 하고 싶어. 모기지 안에 지금 보험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슬리로 내는 거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 안에 보험이 포함돼 있어서 먼슬리로 내가 모기지를 내면 거기 있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이스가 얘기한 대로 에스크로 카운트를 만들면 자 에스크로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무식해서 에스크로 ASK 야, 왜 그렇게 생각 안 해? 왜냐면 그렇죠. 에스크로우라 그러니까 아 이건 법에 기대서 뭘 하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나는 들어서 생각하는 거야. 자기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아니 왜냐면은 처음 그 말을 들었어 에스크로. 그래서 내가 찾을 때 너한테 물어봐, 이거야. LAW로 찾았다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에스크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 지금 내가 그렇게 들려서 에스크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들렸어. 왜냐면 에스크로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 저기 준경 PD나 우리 다윤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에스크로라는 걸 들었어. 그럼 처음에 그거를 E로 시작하겠어? A로 시작하겠어? 스펠링을 찾을 때. 저는 근데 벌써 봐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파리 트레이닝이나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집을 처음 사는 사람한테 에스크로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하라고 지금.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다운 페이먼을 어느 정도 이상 하지 않으면 뱅크에서 에스크로 카운트를 셋업해요. 그래서 뭐냐면 당신이 보험료를 집세를 낼 때 프린시플하고 인트레스트하고 보험료하고 그지? 텍스를 다 같이 컬렉트 하겠어요.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monthly payment에 그게 다 포함돼서 와.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는 나는 그걸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뱅크가 스크럽을 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서 안 냈다고 자꾸 와 그냥. 그래가지고서 내가 빠질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뱅크 연락해서 나 에스크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면 돼요. 안 돼. 아니 그 금액이 넘어가면 빼줘. 금액이 넘어. 우리는 뺐어요. 아니 내 말은 그러면 이제 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글쎄 있다. 말이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언니는 안 되고 조이스는 돼요. 조이스 편지 안 돼. 아니 진짜 이게 근데 이게 시간이 더 걸려. 왜냐면 뱅크가 스크럽 하잖아. 그러면 그걸 그걸 해결하는데. 찾아갖고 얘기하는 게 더 열받고 시간 걸려요. 그거를 각자한테 맡겨놓으면요. 그거는 난 이수건님 말에 동의. 왜냐하면 세금 낼 때를 잊어버리셔갖고 네. 페널티 모시는 분 많이 봤고요. 나는요 반대로 뱅크가 이렇게 문제를 스크럽하는 데가 일으켜갖고 많아. 돈을 내라고 한 거야. 그래갖고 냈다. 나중에 우리 받았어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 거 있지. 그 그래도 돈이. 돌아왔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라는 게 아주 몇 달이 지난 후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더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나도. 맡기는 게 나요. 에스크로 그냥 없는 한 경우. 먼슬리로 그냥 그 이 돈이 원래 내가 내는 돈인가며 그러고 내는 게 낫다 이거지. 그래서 한국말로 뭐라 그래 에스크로를? 근데 에스크로가 고유명사로 에스크로 이렇게 돼 에스크로 이렇게. 에스크로. 그 에스크로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 미닝 자체는 남의 돈을 넣어놓는 어카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그게 있지만 변호사들도 그렇지. 에스크로가 있고요. 저희도 맡아주는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펌도 에스크로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렌트비 내 돈 아니잖아요. 손님 돈을 받아서 손님들한테 보내드려야 되는 돈. 그러니까 제3자의 돈을 관리하는 어카운트를 약간 에스크로 관리 어카운트. 계정 뭐 이런 길게 센텐스로 딱 설명이 네. 그렇게 돼 있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아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무식한 파트를 나는 맡기로 했어요. 에스크로 난 진짜 정말 기발하다. 그러니까. 기발해? 기발해. 나 기발해. 천재야. 최고야 최고. 아니 처음에 에스크로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사전을 찾잖아. 처음에 미국에 오면은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사는 게 ASK였다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한국말로 에스크로 이렇게 찍으면 나올 텐데. 그때 구글이 없었어. 옛날에. 네, 언니 구글이 없던 시절을 살았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보험까지 들어와서 클로징이 됐어. 부동산 비는 그 클로징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부동산 비는 변호사가 다 거기서 계산해가지고 부동산 파이니 리얼티 얼마 가져가고 켈러 윌리엄 얼마 가져가고 거기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럼 줘? 그 자리에서 클로징 끝나면 이제 변호사가 책을 에이전트한테 주죠. 바로 받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게 어리둥절해서 얘는 뭘 나가는 거야. 그치. 쳐다봐요. 그게 뭐지? 이렇게. 왜 나는 안 줘. 그러면서 이제 키를 그 자리에서 주고 클로징이 끝나면은 바로 가서 문을 바로 열게 가서 되는데. 저는 책을 받았으니 식사 대접을 하죠. 이제 언니한테 식사 대접 안 했다고 지금 째려보고 있어. 아니야, 우리 같이 갑시다. 내 에이전트도 밥안 사줬는데. 아 진짜? 내가 질문이 하나 있어서. 나도 그래. 내가 싸. 네. 수고했다. 끝나고 나서 질문. 이제 클로징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찾으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 잔금이라고 그러니까 잔금 납부일이라고밖에 네, 표현할 수 없는. 왜냐하면 변호사가 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 거래가 진행되지 하죠.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가 많구나. 한국에. 우리 했잖아 그 얘기 그죠? That's exactly right. 맞아요. 그래서 클로징이라는 표현을 되게 어렵게 이게 표현이 되더라고 한국말로.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양쪽을 불러서. 근데 미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조지아 주가 변호사가 클로징을 주별로? 컨덕트를 하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냥 타이틀 컴퍼니 변호사 없이 그렇게 하거든요. 변호사 하기 싫어하나 보다. 그리고 뉴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바이어 변호사, 셀러 변호사가 다 있어요. 난 거기서 있었어.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한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클로징에서는 그러면 변호사는 누구를 레프레젠트 하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바이어냐, 셀러냐, 렌더예요. 은행을 대변하는. 렌더가 없으면. 렌더가 없으면 바이어가 추즈하면 바이어를 레프레젠트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게 위치가 조금 이제 애매한 데가 돼갖고 멀리까지 가서 클로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융자가 정해주는 변호사가 사실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가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컨트랙트 쓸 때 부동산이 결정하죠. 클로징 변호사를 누구를 쓸 건지 오퍼에 그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난 지금까지 할 땐 융자가 추천하는 몰라 난 한 변호사만 써. 그래. 여러분이 아는 그 변호사만 근데 써. 어떤 간혹 가다가 내 변호사 클로징 변호사는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제 저는 손님한테 초이스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물어보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대세요. 그분은 클로징을 안 하시는데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네. 클로징은 클로징 전문 변호사가 하죠. 네. 변호사가 이혼 전문, 교통사고 전문, 비즈니스 전문, 상속 전문, 클로징 전문 다 분야가 정해져 있어 몇 개를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클로징은 특별히 클로징 변호사가 합니다. 맞아요. 특별히 진짜. 자 이제 언니 질문하세요. 네. 질문이 뭐냐면요. 자, 집을 이제 다 클로징하고 나서 이제 바이어가 짠짜잔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어컨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나? 또 물은 어디서 틀어야 되나? 뭐 가스는 저는 어떻게 저 하나? 언니가 저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했구나 벌써. 인스펙션 할 때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인스펙터한테 배우는 거예요. 인스펙션 할 때. 인스펙션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스펙션 9시부터 시작이면 인스펙터가 인스펙션 하는 시간이 3시간, 뭐 집이 문제가 많으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럼 보통 3-4시간 걸리니까 바이어분들한테 9시부터 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방해가 돼요. 그렇지. 인스펙션을. 그 사람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맨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가서 서머리를 듣는 거야. 뭘 찾았니? 뭐가 문제니?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 그때 가면 인스펙터가 파인딩 얘기를 쭉 해주고 실제로 보여줘야 될 거는 보자 그러고 그러면 그 이외에 자 여기에 워터 셔러프 밸브는 어디에 있고 에어컨 필터 사이즈는 뭐고 에어컨이 위아래 2개 있고 이런 바이어가 알아야 될 인포메이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인스펙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여태껏 집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사를 많이 했잖아요. 19번?
20번 아니냐? 이제 20번. 이제 20번 채웠어. 그건 이사 쓰고 집 산 거는 그렇게는 안 된다. 네. 아 참. 근데 매번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뭐가 매뉴얼대로 뭘 하는 게 그게 맨날 고통스러운 거야. 언니가 집 사실 때마다 여행 가셨었어요? 아니요. 이번에 여행 가셔가지고 없었잖아. 아니 이번에 나는 여행 갔지 우리 남편 집에 있었는데. 네. 자, 성적인 얘기. 자, 어쨌든 인스펙션을 나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 않고 이제 리포트만 주로 받아봤는데 사실은 나는 부동산이 그걸 설명을 해준 경우가 대부분 있었고 또 야, 셀러가 북을 딱 만들어 놓고 갔어. 셀러가. 그러면서 이 동네는 뭐 이 저기 컴캐스트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그거는 다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셀러가 노트를 딱 해갖고 뭐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갖고 딱 넣어놓고 간 경우도 있어. 우리도 셀러가 뭐 전기는 여기다 뭐 해야 된다 뭐 굉장히 자세하게 다 놓고 가는데 문제는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기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스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게 그러니까. 문제인 근데 거지. 언니 그게 인스펙션 리포트에 다 리포트에 있어. 있어. 물을 갖다가 이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 물을 언락을 시켰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락을 했는데 언락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락을 자기네가 언락을 하고 내가 스위치를 on 해야 되는데 스위치를 못 찾는 거야. 문제는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메인 마당을 도대체 몇 바퀴를 돌고 찾았어? 한 3시간 돈 다음에 찾았나 봐. 아이고야. 아니 근데 그걸 왜 땅에 있는 락을 거. 했어? 아 그걸 이제 셀러가 그냥 이사 두고 가면서 가면 사람이 와서 제가 좀 게을러갖고 제대로 못해서. 자, 어쨌든 이런 게 가장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사실은. 이런 왜냐면 웬만한 프로세스는 부동산이 하란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subdivision이라는 용어를 조지아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뉴저지에는 subdivision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싱글 하우스들이 다 있는 거야. 지금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뉴저지에 살았을 때는 없었어. 그랬더니 여기 왔더니 subdivision, 한국말로 하면 단지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단지 안에 집이 있으면서 이 단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어머니회 같은 거지. 반상회. 그야말로 반상회. 반상회 같은 그런 거가 있어서 HOA를 내라 라는 걸 나는 조지아 와서 처음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그 하나의 큰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걸 단지인데 subdivision, 그러니까 subdivision, 그러니까 요 동네 나눠서 각각의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각각의 개개인들이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수영장, 테니스장, 뭐 파크, 뭐 게이트가 있으면 게이트까지 전부 다 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살아보세 하는데 이거 하는데 돈이 들어. 뭐 조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각각 100불씩 내세요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HOA fee인데 변호사가 클로징 할 때 확인을 하는 절차 중에 셀러 HOA에다 레터를 보내서 이 셀러가 HOA fee 안 낸 거 없는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clearance letter라고 그래요. 그리고 혹시 violation 한 거 없나. 그러니까 규칙을 뭐 예를 들어 잔디를 안 깎아서 fine 물거나 뭐 HOA랑 싸움 붙어서 말 안 들은 거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클리어가 되면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하나라도 있잖아요. 클로징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HOA에 맨 처음에 집을 사서 딱 들어갈 때 첫 번째 한 번 가입비라는 걸 내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이게 난 낸 기억이 없어. 네, 없거나 아주 뭐 작은 금액인데 요즘은 1,500불. 와, 요새는 막 그런 것도 걷지 않아? 그 저기 뭐야 어메니티 사용하는 키도 따로 돈 내라고. 다 하나당 뭐 25불, 35불 다 내고 별걸 다 내라고. 잃어버리면 또 돈 내라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HOA 자체의 권한이 워낙 세요. 와. 왜냐면 HOA에 그거를 바이올레이션 한 게 있으면 클로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어소시에이션인데 그 안에서 이제 규칙을 따라라. 그리고 돈을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제하는 거죠. 근데 HOA가 이제 Home Owners Association이라고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근데 한국으로 치면은 완전 동네 맘카페야. 그치? 근데 지금 이니시에이션 피를 내라는 거네요. 그렇죠. 야. 이니시에이션 피를 내라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클리어런스 레터를 받는 데 있어서 그도 또 돈을 내요. 그것도 뭐 내라. 250불, 300불, 어떤 때는 500불 이렇게. 그 어디다가 써? 그 그 돈을? 레터 한 장 써주면서. 그 돈을 어디다가 그러니까 HOA가 쉽게 말하면 들고 나고 많이 할수록 HOA가 돈을 많이 벌어. 그죠? 그럼 들고 많이 그 할수록 돈을 뭐에다 쓰냐고. 그러니까 그 인건비 같은 거에도 쓰는 것 같아요. 아니 회장하고 부회장밖에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막 발생하는 거는 내 경험으로는 그래요. Property Management 컴퍼니가 그쵸. involved 되면 그래요. 그건 맞아. 그게 그러니까 없으면 그런 게 우리 없어요. 각각이 다 집주인인데 우리가 직접 이거 회계나 이런 걸 안 해. 왜냐면 그걸 다 제3의 받는 회사에다 맡겨. 그럼 ABC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모든 이메일 보내는 거면 이 회계를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집 보니까 잔디 안 깎아. 그럼 레터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우리가 거둔 어소시에이션 피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차지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홈오너들이 좀 인volve를 많이 하고 자기네끼리 하면 돼. Property Management 컴퍼니가 돈을 매달 가져가잖아요. 제가 그전 어소시에이션에서 거기 이제 보드 멤버였는데 기가 막히게 돈을 가져가. They don't do a damn thing. 맞아. 그 HOA라고 우리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젊은 사람들은 HOA라고 안 불러. 호화라고 하죠. 호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호화가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다니까. 들어보셨어요? 어느 나이부터 젊은 사람인가요? 언니 빼고예요. 들어본 적 없잖아요. 나도 없어. 나도 20대, 20대 뭐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호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아. 나는 HOA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앉아서 얘기하는 거를 두려워해. 그래가지고 저 집에 잔디 깎으라는 편지를 내 이름으로 보내는 걸 너무나 두려워해. 꺼려하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그 분쟁의 수.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그냥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 편지 한 장 보내는 것도 5불씩 charge해. 이야. 5불이면 다행이지. 프린트해서 그냥 주는 요거 거면서. 하나만. 그러니까 자기네 인건비는 또 근데 다르고. 근데 same paragraph. 그래, everything 그런 거. same paragraph 그거 가서 계속 그냥 템플릿으로 쓰면 되거든. 야. everything the same.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살던 집은 거기 이제 누가 거기 회장인지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아주 화목한 HOA여서 레터를 내가 뭘 보내고 싶잖아. 그럼 그 집 우체통에 갖다 넣어놓으면 돼. 그 사람이 우리 집 우체통에 그냥 넣어놓고 굉장히 화목한 거야. 근데 그거 federal violation이다. 진짜. 근데 우리는 왜냐면 왜냐면은 그 우체국의 재산을 거니까. 맘대로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고 어떤 सब디비전이냐에 따라서 그 와, 호화와 세다. HOA의 룰이 달라요. 그래서 달라요. 네. 특별히 이 길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써서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우체통으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 다 똑같이 일률적인 우체통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고 또 방충망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 유리가 바로 보여야지. 방충망을 하면 이렇게 약간 투명하지 않게 얼기설기하게 보이는데 그거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셔터 또 규격이 있어. 셔터도 규격이 있어서 그 규격만 해야 되지. 내가 막 나는 튜러 스타일이 좋아 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셔터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이 HOA 호화에서 가지고 있는 룰을 보고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페인트 할 때 해야 돼요. 집 밖에 페인트 색깔도 내 맘대로 정할 수가 굉장히 없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벌어지죠. 맞아. 네, 그렇게 네. 근데 앞에 보이는 건 괜찮은데 어쩔 때 보면은 뒷마당에다가 밭을 갖고 왔는데 HO에서 레터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펜스한 거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펜스하면 펜스를 괜찮아요. 했어요. 나는 빨래 널었다고 연락 왔어요. 네, 그거는 바이올레이션 맞아요. 그게 바이올레이션이래요. 내 뒷뜰에다가 그 이제 빨래대 해서 빨래 줄을 건 것도 아니야. 빨래대 해서 내놨는데 바이올레이션이라고 레터 오고. 텃밭도 바이올레이션인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네. 이제 그 펜스를 해서 밖에서 보지 못하게 하면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란다에다가 빨래 걸은 것도 연락 왔어요. 그거 안 된다고. 안 되지. 베란다도 안 된다 그러고. 제가 아시는 분은 홍어를 말리다가 그건 걸려. 홍어를 뒤에서 말리다가 네, 냄새 때문에 나는 된장 항아리는 내가 직접 받았어. 된장 항아리도 그거 밖에 있는 거 그거 치우라고 받았어. 그래서 그 HOA가 굉장히 스트릭한 데는
엄청나게. 근데 근데- 나는 이런 레코멘데이션은 정말 해주고 싶어요. 이제 그거 보드를 하다 보니까 그 여러분이 좀 마음에 안 들면은 involve를 해야 돼. 맞아. 그 보드 멤버가 돼야 돼요. That's true. 그래서 involve를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HOA들이 그렇게 스트릭트하고 괴롭히는 거는 거기에 Karen이 있어 항상. You know the Karen. The person who doesn't do anything else but that. That's all she cares about. 계속 다니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She's Karen. so 보드 멤버가 돼서 내가 난 그걸 켈리인 줄 컨트롤해야 돼. 난 켈리가 그런 줄 알았더니 캐런이 그런 Karen이야. 그 Karen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HOA는 그 Karen이 있어. 맞아. 그래서 그 사람하고 딜을 하려면 같이 들어가서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구나.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요즘 타운홈들 많이 사시잖아요. 타운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 있어요. HOA에서 바깥 페인트며 리페어를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HOA 다큐먼을 보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보험도 커버된다 그러고 바깥에 페인트도 된다 그러고 지붕도 된다 그러고 덱도 칠해준다 그러고 다 그렇게 말하는 걸 절대로 다 믿으면 안 되고요. 꼭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보험도 타운홈 보험을 들 때 마스터 인슈런스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건 뭐냐면 옆집에서 불이 나면 타운홈은 옮겨 붙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마스터 보험을 들어놓은 거는 화재가 나면은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는 얘기이긴 하지만 집 안에 카펫이나 캐비넷 이런 거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 보험을 맞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인슈런스가 있다고 다 커버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살 때 보험료 그 HOA fee가 좀 비싸다 싶을 때가 있어. 여기는 200불인데 여기는 300불이네 이러잖아요. 300불이 이유가 있어요. 그 300불 안에 보험이 커버가 다 된다든지 리페어가 다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꼭 그거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HO6 파우스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마스터 파우스가 있는데도 자기 보험을 모르고 다 드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돈을 두세 번을 내게 되는 거예요. Exactly.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를 부르는 거지.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컨트랙트를 가지고 오면은 보험 에이전트들이 확인을 하죠. 특히 컨도미니엄이나 아니면 타운하우스 같은 거. 근데 이제 타운홈 중에도 그거를 타운홈이지만 컨도미니엄 마스터 파우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보험 들어가서 나 타운홈 사서 이래. 그러니까 마스터 파우스 그렇지. 마스터 파우스 자체를 프로바이드 안 하니까 에이전트도 사실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타운홈 파우스 드세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더블 막 이렇게 커버리지하고 돈을 양쪽으로 다 내. 좋은 방법은 일단 이제 그 타운홈이나 컨도를 산다. 그러면 HO를 그 컨택해서 마스터 어떤 팔러시가 방식인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좋죠. 네. 걔네도 몰라. 프라이빗 매니지만 걔네도 몰라가지고 이 일로 벗기 보내고 절로 벗기 보내고 절로 벗기 보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드 멤버가 돼서 이렇게 편지 다 써갖고 답 달라고 하니까 그제 일주일 걸려서 그걸 보냈어. 매달 자기네 돈을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면서.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거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게 물어봐서는 안 줘. 맞아. 자, 조이스가 영어가 되니까 보드 멤버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우리 베페디나 우리 신다윤 같은 경우는 보드 멤버 들어가야 됩니다. 집 사면. 영어 되는 사람들이 힘을 써줘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마이너리티를 위해서도 그럼. 그게 좋죠.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한 서브디비전 여기 잔스크릭에 많잖아.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살아요. 근데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나타나. 맞아. 할 말이 없거든.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번 애니얼 미팅에도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생전 안 나타나. 아니, 그래서 가면 할 말을 못 하잖아. 아니 할 말을 하거나 What's 못하 그냥 goingon은 봐야지.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리포트 오잖아. 여러분, 아니 그거는 약과. 아니 근데 더 저기 하면 또 뭐냐면 붕괴한다. 자기한테 무슨 일 나면 난리쳐.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한 그 퀘스천이 완전 다 커버했어요? 커버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은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자율이 조금 오른다던가 하면은 그때 돼서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우리 미숙이 언니가 오늘 보험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그래서 앞으로 에이, 쓰다쟁이. 풀어놔야 돼. 보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수고했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짠. 네. 짠.